안녕하세요. 형각입니다. 오늘은 정석사주팔자 사계간지 물상론에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간목이 간목을 보면 간목이 을목을 보면 오늘은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연생태학적 그 관점에서 보면 간목이 병화를 보면 즉 태양을 보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나무가 태양을 보게 되면은 탄소 동화 작용이라는 걸 하죠. 이거를 이제 광합성 작용이다라고도 하죠. 광합성 작용. 그래서 나무가 태양을 보면은 폭발적인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무가 태양을 보지 못하면은 그 광합성 작용, 즉 탄소 동화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무 밑에 그 깔려 있는 즉 빛이 들어오지 않는 습지에 있는 나무들은 크게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빛이 가려지면 그래서 간목은 그 봄, 여름에는 그 성장기이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야지 제대로 성장하고 또한 자기의 재능을 잘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잘 드러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간목이 병화를 보면은 이것을 우리 고전에서는 목화통명이다. 목화통명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이제 태양이 있어야지 열매가 잘 익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는 간목은 태양을 병화를 보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목화통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간목과 병화가 만나는 것을 이제 목화통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화통명이 되면 일단 사람이 그 문장력이 있고 예의와 인정이 많고 또 눈치가 빠르고 표현력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한 그 배짱도 있고 씩씩하다.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을 잘 설득하고 또 헌신적이고 그 다음에 봉사심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겨울에는 태양이 있어야 되느냐? 겨울에는 나무가 휴명기로서 잠을 자는 시기예요. 잠을 자는 시기. 그래서 추운 겨울은 그 휴면기이기 때문에 병화 태양에 의지하게 되면 태양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물상에서는 이 병화는 우리가 어디 나가야지 볼 수가 있어요? 병화는 밖에 나가야지 볼 수가 있죠. 그럼 겨울에는 그 나무가 병화보다는 정화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는 왜 그러느냐? 정화는 안에서 볼 수가 있죠. 안에 뭐 촛불이나 등불 이런 거는 실내에다 키우는 거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정화를 보게 되면은 실내에 있는 나무다. 실내에 있는 나무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언제? 겨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전에 보면 갑을 나무는 병화를 보면은 좋다라고 했는데 사계절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기와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봄, 여름, 가을에는 병화를 보는 게 좋고 겨울, 휴면기에는 동면기 잠을 잘 자야지 또 내년에 나무가 잘 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겨울에는 병화보다는 정화로 잠을 잘 자야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예전에 그 학교에 근무할 때 제가 그 강북에 있는 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이제 집은 저쪽에 그 김포공항 쪽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성산대교를 넘어가면 이제 김포가도라는 데가 있죠. 김포가도를 쭉 가면 요즘은 거기가 그 가양동 그쪽이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옛날에 3, 40년 전에는 그쪽이 좌우가 전부 논이었어요. 논. 근데 밤에 이렇게 퇴근을 하다 보면은 가로등이 다 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몰랐었죠. 이게 가로등을 왜 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벼들이 밤에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는데 가로등을 켜 놓으면은 벼들이 낮인 줄 알고 그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벼가 열매를 잘 숙성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밤에나 아니면은 휴명기인 겨울에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은 휴명기이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정화를 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성장 후에는 네온사인 빛의 공해로 흉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겨울나무는 병화보다는 정화를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사주를 하나 보도록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병화 태양은 우리가 이제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 이렇게 보죠. 그럼 태양의 고도는 하지점이 가장 높고 동지점이 가장 낮죠. 그래서 춘분점은 이제 태양의 고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점점 태양이 뜨면서 그다음에 하지에서 가장 높고 이제 추분점은 이제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동지점은 가장 낮다. 그래서 태양의 열기는 정오가 가장 열기가 강하죠. 자,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월의 간목. 인월의 간목은 이제 나무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나무죠. 나무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나무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경금과 신금이 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 나무인데 이 경금과 신금으로 나무를 너무 많이 자른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주가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은 시에 있는 이 병화, 식신이 되겠죠. 식신이 뭐를 했어요? 병신합을 했죠. 병신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식신제살 하는 사주죠. 그래서 천간에 이 경금이 하나만 투출해서 관살 혼잡이 되지 않고 이 간목이 큰 경금, 큰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사주는 여기 자와 인 사이에 여기에 축을 공엽을 하죠. 축은 간목에서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가 되죠. 여기에 토가 즉 재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축토를 공엽을 해요. 간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축토는 뭐가 돼요? 천을기인이죠. 천을기인. 그래서 그 천을기인이 공엽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지를 공귀격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던 그 이명박 사주도 보면은 그 공기격이에요. 공기격. 그래서 공기 또는데 이 그 귀인이 재죠. 재. 그래서 공기 공재격 뭐 이렇게 얘기하죠. 공기 공재격.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재를 공엽하는 그 남자의 경우에는 그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재를 공엽하는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 천을기인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이 병신합해서 신금을 합거해서 일단 관이 혼잡되지 않고 편관 경금만 투출돼서 이 간목이 경금 칼을 잘 휘두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간목이 이 금을 잘 써먹을 수 있느냐, 잘 휘두를 수 있나 하는 것은 일단은 이 목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생목 받아서 이 목이 이제 강하죠. 그 다음에 이 경금이 이 간목을 치려고 보다 보니까는 뭐를 하게 됩니까? 금생수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탐생망극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생을 하려는 생각에 극을 하는 것을 망각한다. 그래서 탐생, 금생수, 그다음에 금극목을 잊어버리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흘러가는 사주로서 사주가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병신이 합을 했어요. 이렇게 천간에 그 병신합이 되는 사주들은 이 병화가 빛이 흐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월에는 이제 막 나무가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병화의 태양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빛이 어두워져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의 뭐 이렇게 대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대운이 오는데,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39세니까, 여기 지금 병술대운에, 병대운에 임했죠. 병대운에. 병대운에는 이제 병신합이, 일단 풀리게 되죠. 그렇죠. 병신합이 풀리는데, 지지의 술토가 오면서 인술화국이 되죠. 인술화국이 되면서 병신합을 하고 있던 이 병화의 밝기가 더 밝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신제사를 더 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전자공학. 그래서 이 화를 쓰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이제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병화는 이제 전자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친구는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근무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는데 이 제약회사의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느냐면은 영업직에서 근무를 해요. 영업부에서. 그래서 이 병신합은 뭐냐면은 병화는 태양으로 전국 방방곡곡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금은 뭐예요? 안테나. 그래서 병신합은 전국에 그 있는 그 제약회사의 그 의약품 회사와 그 대리점의 그 뭡니까? 그 각각 그 뭐예요? 지방 대리점의 그 정보를 이렇게 신속하게 그 끌어들인다. 신속하게 파악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제약회사의 영업부에 근무를 하면서 전국의 그 의약품 회사와 그 다음에 그 대리점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점들의 그 동태와 상황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그 간목이 그 일지 그 자수의 생을 받아서 수생목 목생화로 하여 그 병화로 큰 꽃을 피운 목화통령 사주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화통령은 일단 수생목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목화통령 사주는 일반적으로 금수를 추구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보면은 관인 상생이 되는 거죠. 평관칠살이 자수를 생하고 그러니까 관이 인을 생하고 인수가 간목을 생하는 관인상생으로도 이어주는 사주죠. 또한 좋은 점은 식신으로다가 관을 제사라는 관을 잘 요리를 하고 또 이 신금을 하나 없애준 것이 아주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식신의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사주를 한번 보면 자 여기 이제 그 인월의 간목인데 요건 이제 식신이 여기 병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묘월의 간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또 정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상관이죠. 일반적으로 식신과 상관을 봤을 때 식신은 차분하고 상관은 나댄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 주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 병화는 이미 꺼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꺼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꺼져버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이 너무 많아서 목다화식이 되었고 이 사주 또한 이 정화가 너무 많은 목에 여기 해묘목이 되죠 또 그래서 너무 많은 목에 이 정화도 꺼져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없는 사주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즉 화가 없는 사람은 그 기술을 가져도 음지성 기술, 요게 이제 식신이, 요거는 이제 상관이고 요거는 식신이 되죠. 그래서 식상을 쓰더라도 그 음지의 직업을 보통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센스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목이 정화를 보면 이 정화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이거를 또 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